거기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지가 뭐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전 세계 유럽을 가든지 한국에 쓰든지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 사용자들이 왔다. 또 그 나라 사정을 정확히 모른다라고 했을 때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사람 숫자가 적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도시를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을 때 이게 스마트폰 번역 앱이 있긴 해요. 있긴 하나 그거를 언어 서비스를 해주면서 언어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어떤 관광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가고 싶은 곳을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인력 파견 서비스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경호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고 여행업을 하시는 데서 이것을 같이 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사에서 이것을 같이 겸하거나 해가지고 필요하면 사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좀 단가는 좀 있겠죠.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경호 서비스도 가능하고, 어떤 그 단체 관광에서 느낄 수 없이 그 도시나 그 나라의 구석구석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번역 앱이 있어도 아직은 그 구글 같은데 그 데스크탑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되는데 언어가 아직은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로 가면 그 나라에서 어떤 뭐 여행 갈 수 있는 탑100 해가지고 구석구석 단체형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소개를 하면서 교통편을 설명을 하고 언어 번역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어 번역이 요새 다 되죠. 그렇게 해서 언어 번역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을 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 출시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그 단체형에서 느낄 수 없는 탑천 이렇게 구석구석 갈 수 있는데 시내 관광이다 그러면 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구석구석에 1000군데 이렇게 해서 단체 관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안전하게 안전한 여행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모텔을 소개를 해주거나 모텔이나 호텔을 소개를 해주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약된 곳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출시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사람이 안내하지 않아도 사람이 안내하면 좀 좋긴 좋겠죠. 좀 편리하고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언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광장시장이다. 광장시는 가는 어떤 택시 어떤 광장시장 가는 버스, 지하철 접근하는 건 이렇게 봐가지고 광장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사람이 같이 붙어가고 돌아다니고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안전하기를 원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 고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행 경비가 조금 더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출시를 해주거나 그래서 번역은 뭐 스마트폰 번역이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뭐 구글 이렇게 유튜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갖다 쳐가지고 검색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로 검색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일본 언어로 쳐도 거기서 과연 어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 나라 앱을 갖다가 그 나라 여행 갈 때 한국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 여행사에서 그 도움을 받아갖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럼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거나 일본어로 서비스가 되면서 이렇게 서울 시내 1000군데 또 이렇게 전국에 돌아갈 수 있는 만 군데 세세한 단체 관광에 느낄 수 없는 세세한 데를 탑10부터 탑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찍어서 갈 때 교통편 이렇게 이런 거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맵지도나 내비게이션
그에 해당하는 내비게이션을 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탑재를 하면 뚜벅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겠죠. 뚜벅이 걸어다니는 사람용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타면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30m 남았습니다. 앞으로 거기까지 1.5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을 지하철을 타시면 앞으로 무슨 정거장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라고 일본어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나라 언어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클릭을 하면 일본어로 서비스를 해요. 미국인이 왔다 그러면 미국 영어로 해주고 영국인이 왔다 그러면 영어로 서비스, 유럽인이 왔다 그러면 언어를 클릭하면 프랑스어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중국인이 왔다 그러면 중국어로 설명해.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나 또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는 네이버나 삼성이나 또 뭐 LG나 뭐 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요새는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그렇죠. 그 뚜벅이용 걸어다니는 도보 여행 내비게이션 또는 여행자용 내비게이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소경 그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음성 서비스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cm나 0.5cm 또는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군사용 어떤 그 위성에서도 쓸 수 있고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레이더 부분에서도 쓸 수 있고 어떤 차량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라 기타 모든 택시 기존의 내비게이션에서도 GPS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맵 지도를 그 나라의 그 주소 지번 상관없이 전 세계 맵 지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정보 이동과 경로와 일종의 그 차량으로 얘기하면 도로가 되겠죠. 정보 이동 도로. 여기다 일할 수 있는 저장이나 일처리하는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드 안에서나 컴퓨터 안에서 로봇 안에서도 몸체, 어떤 제품의 몸체, 차량 안에서도 비행체 안에서 제품의 몸체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 또 일할 수 있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정기적인 흐름을 로봇 같은 거 몸체를 각 부분에 각각 틀리게 주는 기술 또는 시간적으로 각각 틀리게 주는 기술 또는 어떤 목적별로 이것을 들었을 때와 이것을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무게 차이를 위해서 좀 더 전기를 많이 준다. 오른쪽에도 무거운 것이 오른쪽이 많이 주고 왼쪽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까 작게 주. 이렇게 각각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도 이제 소형 배터리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각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그때 시시각각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데나 어떤 인터넷 땅 밑에 공사할 때 가스관, 하수관 이런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YTN의 어떤 상하수도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의 국정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 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YTN에서 플라스틱 창문 제가 얘기를 기존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이자라는 보석성 같은데 자꾸 털리니까 유리창이 깨지기가 쉽구나, 침입이 쉽다. 그래서 기존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붙이면 단열도 되고 거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어떤 내열성을 좀 갖춰주는. 그 다음에 내부 코팅을 거칠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창, 안쪽에는 아크릴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창, 안쪽에는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여러 겹의 구조로 가져서 군에서든 산업용에서도 방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플라스틱 창 안에 투명 필름, 플라스틱 프레임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이래가지고 단열이 되는 창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유리창, 아파트 베란다 창 안쪽에다가 또는 창문, 작은 창문에도 안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설치해서 여닫이식이 됐든 레이식이든 발로 차도 이렇게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서 방범창으로 사용하자. 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범창, 기존의 방범창이 뚫리기가 외부에서 피스를 열고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 방범창을
안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밖에서 손이 뭐 이렇게 가제트 팔이 아닌 다음에 닿을 수가 없게끔 해가지고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잠글 수 있게 그렇게 피스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서 피스를 박아가지고 방범창이 쉽게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런 방범창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또는 방범창에 피스를 박은 곳에는 어떤 피스 어떤 피스를 박은 데는 창살을 갖다가 안쪽에다 이렇게 도구를 넣어서 뭐 드라이버나 뭐 전동기구를 넣어서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에다 설치를 했을 때 그런 피스를 그때는 창살을 좀 촘촘히 그 부분은 따로 추가로 달아가지고 창살을 이렇게 다가서 외부에서 쉽게 그 촘촘히 창살을 만들어 놓는 것을 쉽게 뚫을 수 없도록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방범창이 허술해서 그냥 손으로 뜯어지죠. 그래서 이게 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튼튼한 게 있긴 한데, 그래서 피스를 박은 곳에는 안쪽에다만 피스를 박은 곳에는 이것을 쉽게 풀 수 없도록 촘촘한 창살 구조를 가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범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